지금 주말에 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속보로 났던 건데 러시아가 머스크를 도발했습니다. 드디어 이거 미국을 건드리는 건가요? 머스크 도발. 그리고 또 10년 만에 미국에서 물러나는 중국. 요게 심상치 않은 이슈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주말간에 일론 머스크의 위성 기업 있죠. 스타링크. 테슬라 말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주전쟁. 이게 다 머스크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푸틴의 자부심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모스크바함, 요거 배예요. 군함인데 이게 격추를 당했다, 침몰했거든요. 불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러시아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불나서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타링크 위성이 도와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 거 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다 머스크 때문이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공식 인증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한테 침몰 당했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스크바호 공격 당시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스타링크 위성에 활용됐다라는 이제 러시아군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미국이 도와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좀 심각하게 보면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냥 서로 말만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하는 뭐 말 그대로 도발 있잖아요. 너 가만 안 놔둔다, 약간 위협하는 수준에 그칠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많이 나왔었는데 5월 9일 정도에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종료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시나리오거든요. 대놓고 선포를 했어요. 러시아가 5월 9일 날 열병식 이렇게 승전보 알리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열병식 할 거다. 애초에 5월 9일이 러시아의 주요 국경일이래요. 승리의 날.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승리 거둔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할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러시아군 내에서 이날 전까지 어떻게든 끝내야 된다는 선전이 이뤄지고 있대요. 그 말인즉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5월 9일 전까지 뭔가 승리를 기념할 만한 이슈를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막판 가면 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잖아요. 좀 자극적인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고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럼 끝나고 나면 전쟁 이슈는 확 사라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러우 갈등 정도는 다만 이 전에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고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증시가 올라가다가도 좀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산주들도 좀 들썩일 수 있는데, 전쟁이 단기간에 러우 갈등이 5월 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도 이번 주에 뭘 했냐면은 8대 군수업체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대놓고 찍어줬어요. 미국에서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L3, 해리스 테크놀로지, 이게 다 써있거든요. 요 기업들 불러가지고 CEO들 불러가지고요, 이제 국방 예산 몰아줄 테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줘라. 결국은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간에 끝낼 얘기가 아니고 5월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군수업체들, 만약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았으면 굳이 국방업체들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차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냥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방산주 ETF 이런 주식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잘 아는 대표적인 주식도 로키드 마틴이죠. 물론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은 레이시온입니다. 이게 합병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 방산회사가 되긴 했는데 원래 전통 방산 1등 로키드 마틴이었죠. 이런 주식들도 있고 방산주 ETF도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열받아서 지금 화가 나 있는 독일도 지금 대규모 예산 증액한다고 이번 주에 또 발표했습니다. 금융제재나 경제제재가 안 먹히니까 이제 안 되겠다, 무기로 우크라이나한테 쏟아줘가지고 빨리 끝내던지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써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죽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가벼운 무기들 정도만 지원했는데 이제 대놓고 정부에서 예산 통과시켜가지고 중화기, 탱크, 헬기, 전투기 이런 것까지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놓고 싸우라는 거죠. 이거 저희가 뉴스가 요즘 좀 뜸한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그냥 대놓고 더 싸우라고 약간 등 떠밀어주는 느낌이어서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5월 9일이면 다 끝나니까 오케이, 그 전에 그러면 주식 성장주 좀 사놓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를 하나 꼽으라면 이거거든요. 10년 만에 갑자기 잘 있던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철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 최대 석유 기업입니다. 중국 해양석유라는 거의 공기업이죠. 이 기업이 캐나다에 있는 석유 시추 이런 지역을 인수해가지고 크게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근데 10년 만에 북미 지역 사업을 철수, 이거 다 땅 팔고 나간다고 한 거예요. 이게 저는 보면서 좀 쎄하더라고요. 왜 매각하고 나갈까? 사실 이미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를 본 거죠, 중국이. 야, 미국이
여차하면은 그냥 계좌를 닫아버리는구나, 자산 동결시켜버리는구나. 사실 총칼보다 무서운 게 금융 계좌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아무리 장사 잘해봤자 중국으로 돈 못 가져가게 계좌 닫아버리면은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처럼 자산 동결시킬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접어버리는 거죠. 매각하고. 근데 이 말인즉 미중 갈등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접는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재무부 장관이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 안 하는 스타일인데 러시아 도와주면 이제 가만 안 냅두겠다. 중국을 콕 찍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 하고 다음 날에 이 철수 기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중국이 대러 제재 약화시키는 행동, 뭔가 뒤에서 지금 막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거 안 두고 보겠다.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중국 너네도 영향받을 거다 이러면서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고 느껴서 철수를 그냥 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것도 미중 갈등이 끝난 게 아니고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총칼 들고 싸우는 게 5월 9일자로 정말 끝나도 그 뒤로 우리는 안심하는 게 아니고 또 미중 갈등 갖고 엄청나게 증시 조정 핑계를 대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 아닌가요? 너무 그 뉴스 하나 보고 너무 좀 멀리 간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연달아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대만이 처음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한 거예요.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핸드북을 배포했는데 뭐냐면은 대만군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사태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이례적인 조치, 이랬던 적이 없대요. 그래서 28페이지의 소책자에다가 폭탄 대피소 찾을 곳 이러면서 자세한 지침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야 이게 약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해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침공 이슈 전에 가장 크게 나왔던 뉴스가 3월에 대만에서 계속 중국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경고를 막 날려놨거든요.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올해 10월 말에 러시아처럼 내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만 침공해가지고 마치 우크라이나처럼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대만의 외교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이 올 가을 들어올 가능 시나리오가 높다라고 몇 번을 막 강조했습니다. 전쟁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때 대만 중국 주식 관련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을 때가 올해 3월이었는데 이제 이게 좀 우크라이나 때문에 들어갔다 했더니 러우 갈등 끝나면 요게 다시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대만 있잖아요. TSMC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끄떡없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서 약간 요즘 반도체 주식이나 미중 갈등 주식들 여기 적혀있는 주식들 비리비리한 게 약간 이런 우려도 조금 껴있는 것 같긴 해요. 단순히 업황 핑계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야 뉴스 다 보니까 알 수 있지만은 조금 시장에서 이런 미중 갈등 제가 뉴스로 다 볼 정도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반영을 시키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당장 올 여름 가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발언 수위 높아지면은 제일 타격받는 데가 대만. 그래서 제가 요즘 TSMC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많이 빠져도. 그렇게 되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 또 공급망 또 난리 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미중 갈등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AMD 이런 반도체 주식 다 연결돼 있고요. 그러니까 반중 감정 또 커지고 이러면서 영향받을 수 있는 주식 정리했는데 당연히 장기적으로 좋고 쌀 때마다 사는 거 맞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긴 해요. 기관들은 좀 자금을 뺀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좋게 보는 주식들인데 올해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는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죠.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반토막 나겠는데 야 이건 뭐 이미 이 악재가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빠져 있는데 뭐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 활용해서 1등 주식들은 잘 모아놓으면 좋겠죠. 근데 올해 10월 말에 중국 시진핑 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뭔가 보여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하고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도 뭔가 신호를 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 조금 또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도 또 미국이 대만에 갔어요. 미국의 높은 고위 양당 의원들 대만 가서 계속 지금 중국 도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대만을 계속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대만 짱, 대만 우리 편 이러면서 세계 첨단 반도체 90%를 생산하는 대만은 세계에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다. 이 나라의 컨트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계속 대만은 나라야 이러면서 이거 완전 도발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원이 대놓고 중국 정부가 대만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거든. 하지만 우리는 대만 편이야 이러면서 따봉 표시하면서 사진 찍으니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근처에서 군사훈련 비행기 띄우고 미사일 전투기 띄우고 난리 났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게 뉴스에 크게는 안 나오던데 되게 그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 이게 또 신호가 돼가지고 그럴지 모르니까 좀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방산주 ETF 야금야금 떨어지지 않고 기술주랑 반대로 뭐 로키드 마틴도 신고가 반짝 붙어있고 금하고 은 이런 원자재
투자자들도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안전자산으로 돈들도 일부 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 배분, 일부 현금, 달러 현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예상되는 두 가지 지정학 이슈는 이겁니다. 굳이 날짜까지 해보자면은 5월 9일, 자기들 5월 9일까지 전쟁 끝내보겠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5월 9일 전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머스크까지 도발하면서 미국하고 붙어보자는 것도 아니고 스타링크 시설 이런 거 건들면은 안 될 텐데 미국이 개입할 이슈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막판 진통, 뭔가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방산, 인플레, 금은 달러, 안전자산 강세하면서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는 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그럴 수 있다. 알고 있자라는 거죠. 안 오면 다행인데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가을 10월 말까지 시진핑은 3년임 해야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고 바이든도 11월 중간 선거까지 나는 잘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둘의 갈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미중 관련 중국발 매출이 높은 근데 중국하고 엮여있지 않은 사실 미국 주식도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또 출렁일 수 있는 핑계를 줄 것 같다. 가깝게는 요거, 길게는 요거. 올해 여름, 가을까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TSMC나 반도체 주식들이 약세인 것도 조금 요 핑계도 있지 않나. 미중 갈등 이슈 터지면 무조건 반도체 주식들이 약세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정리해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리겠지만은 올해 인플레 주식들 계속 주목받고 있고 고점에 또 바짝 붙어있고 미중 갈등 관련 주식들 평소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한 30% 빠지면 막 풀매수했다면 올해는 좀 분할 매수 천천히 좀 하려고요. 저는 길게 보면 산다는 입장인데 올해는 조금 변동성도 크고 작년 재작년처럼 돈 푸는 장세도 아니니까 긴축 시기니까 사이클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모로 조심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하려고요. 마음 내려놓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산 넘어 산이라서 올해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